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혈압약 먹고 있는데 요즘 너무 어지러워요. 약 때문 아닐까요? 기운이 없고 멍하고 힘이 빠져요.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똑같은 용량으로 잘 먹고 있던 혈압약이 어느 날 갑자기 효과가 몇 배 강해져서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경우는 실제로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물 변화, 탈소, 체중 감소, 신기능 변화, 다른 약제 추가 등의 특수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 자체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가 변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 상태와 긴장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생리적 지표입니다. 고혈압을 영어로 하면 하이퍼텐션입니다. 반대로 저혈압은 하이포텐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텐션입니다. 긴장도, 압력, 긴장 상태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확 와닿으시죠? 혈압은 나의 텐션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화가 나도 올라가고, 잠이 부족해도 올라가고, 통증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흡연을 해도, 불안해도 올라갑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줄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높아지고 결국 고혈압 상태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몸이 지치고 기운이 없고 잘 못 먹고 탈수되고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몸의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텐션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평소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혈압은 살아있는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합니다.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혈압을 지나치게 실시간 점검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오늘 어지럽다. 혈압을 재본다. 평소보다 조금 낮다. 혈압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을 줄이거나 빼본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날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 더위에 지쳤을 수도 있고,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감기 몸살 전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하루의 컨디션 문제라면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급하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식사 감소, 탈수, 급격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설사, 감염, 장기간의 무기력 상태, 항암 치료, 큰 수술 이후 같은 상황에서는 혈압 자체가 장기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다고 바로 혈압약을 줄여버리면 내일 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혈압이 높아졌다고 불안해집니다. 다시 약을 먹고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결국 혈압은 더 춤을 추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와 유럽 고혈압학회 ESH 치료 지침에서도 혈압은 단 한 번의 측정치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평균 경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정 혈압 역시 최소 수일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합니다. 혈압 조절은 주식 차트처럼 초단기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체 흐름을 보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흔해집니다. 더운 날씨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 배출이 증가합니다. 체내 수분도 쉽게 부족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고온 환경 연구들에서도 여름철에는 탈수와 혈압 저하, 피로감, 기립성 어지럼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름은 누구에게나 체력적으로 힘든 계절입니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 상태에서는 혈압도 함께 조금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35에서 140mm 여추구리 정도 유지되던 분이 여름철에 혈 25에서 130mm 역주주 정도로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혈압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상 범위에 가까운 매우 무난한 혈압입니다. 그 정도 혈압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절 변화와 체력 저하 자체가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혈압을 일부러 높게 유지하려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혈압을 계속 높게 유지하게 되면 결국 혈관 손상 위험은 커집니다. 뇌졸중, 심부전, 신장질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문제는 탈수, 수면 부족, 체력 저하, 스트레스, 과로 같은 영역이라면 혈압을 높게 유지한다고 해서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기립성 저혈압도 흔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혈압 조절이 늦어져 어지러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천천히 움직이고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치료 연구들을 보면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장기 조절이지 하루하루 숫자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은 살아있는 몸의 반응입니다. 내 몸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혈압 숫자 하나만 바라보기보다는 왜 지금 몸이 힘든지, 왜 컨디션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내 몸의 긴장도를 흔들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결국 내 몸 전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시간으로 약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분 섭취, 체력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혈압은 텐션, 즉 몸의 긴장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이 혈압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혈압은 훨씬 복잡한 생리현상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기분이나 스트레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혈액을 내보내는지 심박 출량, 혈관이 얼마나 수축하거나 이완되어 있는지 말초 혈관 저항, 몸 안에 수분과 염분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 라스라고 불리는 호르몬 조절 시스템까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관여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뛰고 혈관도 수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탈수 상태이거나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수면 부족과 피로가 심해 몸의 전반적인 생리적 활력이 떨어지면 혈관 긴장도와 체액량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몸의 텐션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복잡한 생리현상을 환자분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서 설명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진료는 단순히 숫자를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체력 상태, 스트레스 정도, 수면 상태, 계절 변화, 동반 질환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국 혈압이라는 숫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치료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